안녕하세요. 영국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올해 1월 2026년 천문 현상을 설명하면서 6월에 목성과 금성이 계자리에서 만나면 전쟁 이후 휴전과 재건을 명분으로 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미국과 이란은 3개월째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성과 금성 두 행성이 1도 이내로 근접하는 6월 9일 전후를 기대하며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5월) 불과 한 주 사이에 세 개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 5월 19일 한일 정상회담, 5월 20일 중러 정상회담입니다. 같은 달 일주일 만에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의 정상회담이 왜 역사에 기록될 만한 회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정상회담의 배경이 되는 천문 현상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기원 이후 처음으로 토성과 해왕성이 양자리 영도에서 만났습니다. 이는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충돌하기 시작했음을 알립니다. 두 달 후 4월에는 84년 만에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진입했습니다.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배경으로 2026년 5월 세계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5월 14일) 오전 10시 15분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날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구하우스입니다. 구하우스는 외교관계, 국제협약, 외교 정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달, 토성, 해왕성이 모여 있습니다. 달은 감정이고 토성은 충돌과 제약이며 해왕성은 혼돈과 이상입니다. 감정적 압박과 대립이 가득 찬 회담이라는 뜻입니다. 협상과 소통을 뜻하는 수성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이날 수성은 황소자리 22도에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입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발표문에는 상호 존중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태양이 알골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골은 위험한 에너지를 가진 별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 중국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회담을 계기로 당분간 외교 전쟁의 승자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19일) 오후 2시 30분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차트에서 눈에 띄는 배치는 7하우스입니다. 7하우스는 외교 파트너를 상징하는데 한국이 주최하는 회담이니 7하우스는 일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7하우스에 토성과 해왕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보다 더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의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협상의 결실을 뜻하는 10하우스에도 주목할 배치가 있습니다. 협력 확대와 보호를 상징하는 목성, 금성, 달이 모여 있습니다.
관계 개선의 구조를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배치입니다. 이 차트에는 또 하나 특이점이 있습니다. 차트의 출발점인 어센던트가 처녀 자리이고 공식 목표를 뜻하는 MC가 쌍둥이 자리입니다. 두 자리 모두 강한 수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과 천왕성이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교에서 예상 밖의 변화를 뜻하는 배치입니다. 역사 문제의 새로운 접근이든 방위 협력의 새로운 구조든 한국이 주도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도 있습니다. 태양과 천왕성이 모두 플레이아데스 성단 위에서 만납니다. 플레이아데스는 거짓된 상대를 경고하는 성단입니다. 새로운 협력 관계는 박수를 받겠지만 관계가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5월 20일 오전 11시 10분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났습니다. 이 차트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10하우스입니다. 협상과 결실을 뜻하는 이 자리에 태양, 수성, 천왕성이 모여 있습니다. 이는 이번 회담 모든 의제를 최고 지도자가 직접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강렬한 신호는 11하우스에서 나옵니다. 11하우스는 국가 간 연대를 뜻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협력 확대와 보호를 상징하는 목성, 금성, 달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데 이날 달과 목성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와 만났습니다. 시리우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별이었습니다. 전통 점성학에서도 명예와 성공, 보호자의 별로 꼽히는 강력한 별 중 하나입니다. 달과 목성이 이 별과 함께 11하우스에서 만난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끈끈한 가족처럼 동맹 관계를 격상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협력, 방산 기술 이전, 위안화와 루블 기반의 결제 시스템 확대 중 최소 하나 이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1980년대 이후 끊어진 이념 대립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념만이 아닌 이익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구조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도 경고는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차트에서 토성과 해왕성이 외교를 상징하는 9하우스에 있었다면 중러 정상회담일 차트에서는 8하우스에 있습니다. 8하우스는 두려움과 손실, 생존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이번 중러 동맹의 진짜 목적은 미래를 향한 비전이 아니라 현재의 두려움에서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 기술 봉쇄와 외교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이 회담의 숨겨진 동기를 뜻하는 자리에는 주베넬 게누비 별이 있습니다. 이 별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인한 손실을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견고해 보이는 동맹이지만 그 내면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세 차트 모두 중요한 행성들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는 거짓된 상대를 경고하는 성단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차트를 보면 7하우스에 북쪽 노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숙명적 과제가 바로 외교와 동맹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압박을 느끼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강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전쟁과 혼란의 시기 뒤에는 늘 희생양이 등장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거짓된 상대로 인해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느 한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보다 어느 편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AI, 에너지, 해양물류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만들 때 대한민국은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세 개의 차트가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공통의 메시지입니다. 미중 회담은 대립의 회담이었고 한일 회담은 새로운 외교 카드였으며 중러 회담은 두려움에서 나온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회담 모두 플레이아데스 경고 아래에 있습니다. 2026년 5월은 평범한 달이 아닙니다. 세계를 이끄는 나라들이 새로운 체스판 위에서 동시에 말을 움직이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며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